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4월에 치러진 간호직 8급 시험의 영어 기출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출제 포인트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해설한 영상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긴 해설, 상세한 해설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고, 그 영상은 제가 우측 상단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강의가 길어지겠다 싶으면 제가 2개 아니면 3개로 쪼개서 올려드릴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바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8번의 선지 1번 같은 경우에는요. He is angry with himself no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제 포인트를 총 저는 2개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angry 다음에 with 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아니 모르니 이걸 물어본 걸로 처음에 인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himself라고 하는 제귀대명사를 쓰는 게 옳으니 틀리니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angry with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제 포인트라고 말하긴 했지만 아마도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형용사가 뒤에 어떤 전치사를 가져오는지를 물어보는 건 너무 야비하고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문법시험 출제 경향이 그렇게 지엽적인 걸 물어보고 있진 않기 때문에 아마도 진짜 출제 포인트는 himself였을 것입니다. 보면은 번역이 그는 지금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신에게 나와 있는 거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네요.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으니까 제귀대명사 himself를 쓰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자, angry에 대한 설명은 여기 올려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사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귀대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제귀대명사의 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귀용법과 강조용법이 있는데요. 강조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치 부사절처럼 사용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주어 다음에 갑자기 itself 이런 식으로 뭔가가 붙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 itself가 붙어 나온다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문장 구조에 뭔가 하나가 그냥 더 끼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즉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오케이? 강조의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꼭 껴서 해석하지 않더라도 문장이 매끄럽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강조용법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삭제하더라도 문장 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제규용법이란 건 뭐냐? 제규용법은요, 그냥 명사로서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가 원래 무슨 자리에 들어오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기대명사는 어떤 애예요? 주어랑 똑같은 녀석일 때 사용하는 거니까 주로 목적어 아니면 보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제기용법은 그냥 간단하게 목적어 자리에 나온다라고만 기억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제기용법은 삭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왜? 목적어는 문장 성분이니까요. 오케이? 문장 성분을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기용법은 삭제가 안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가끔 제규용법, 제기대명사의 제규용법에 대해서 너무 깊게 파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규용법은요, 절대로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어렵게 파고들면요, 선생님들도 제기대명사가 맞는지, 그냥 인칭대명사가 맞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깊게 파지 마시고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지 다른지, 여기까지만 판단하시고 문제를 푸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제기대명사의 느낌을 파악하기 위한 예문을 하나 들어드리자면요. 자, he loves him. He loves himself. 제가 문장을 이렇게 드렸어요. 두 문장 중 맞는 문장은 뭐고 틀린 문장은 뭘까요? 자,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he loves him. 옳은 문장이고요. he loves himself. 옳은 문장이란 걸 아실 겁니다. 둘 다 어떻게 맞을 수가 있지? 자,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라 그랬죠. 만약에 he가 탐이라고 칩시다. himself를 썼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탐이죠. 그쵸? 나르시시스트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런데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힘을 썼다라고 하는 건 he와 힘이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는 제임스가 되겠네요. 즉 he loves him 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gay, 동성애자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좋은 예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예시를 들어줄 때마다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1번 선지에 대한 해설은 전부 마친 것 같아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은 출제 포인트가 너무 명명백백하죠. 스탑 투 부정사와 스탑 ing를 구분할 수 있니 없니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말하던 것을 멈추고 하던 것을 멈춘 거니까 뭘 써야 된다? 스탑 ing를 써야 된다 라는 게 출제의 포인트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탑 ing라 그러면 뭐뭐 하기를 멈추다,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스탑 투 부정사라고 하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죠.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라 뭐예요? 부사적용법이죠. 됐죠? remember ing 그러면 뭐예요? 뭐뭐 했음을,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뒤에 투 부정사가 나오면 뭐예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ing는 약간의 과거성을 가지고 있고 투 부정사는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종종 설명하죠. forget ing 그러면 뭐뭐 했음을 잊다, 뭐뭐 했던 것을 까먹다. forget 투 부정사라고 하면 뭐뭐 할 것을 잊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인 의미, 과거지향적인 의미. regret ing 뭐뭐 했음을 후회하다,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투 부정사는 뭐뭐 할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똑같이 과거, 미래. try 같은 경우에는 try ing 한번 뭐뭐 해보다, try 투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를 보면은 얘는 그냥 일회성의 노력이고요. 투 부정사는 약간 진지하게 노력하는 걸 담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문법서에서는요, 이거를 실현이 된 거는 ing라고 하고 실현되지 않은 진짜 노력까지만 한 거는 투 부정사를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는 문법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덤으로만 알아두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mean ing라고 하면 뭐뭐를 의미하다, mean 투 부정사라고 하면 뭐뭐 할 의도이다. 동사의 의미 자체가 바뀌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어렵지 않았죠?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장의 출제 포인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ot이 아닌 부정표현 hardly를 알아볼 수 있니? 이것과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 what 이 두 개를 출제 포인트로 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출제자는요. hardly보다는 what을 출제 포인트로 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럼 보면요. he 주어 could hardly believe라고 하면 동사가 되겠죠.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를? what부터 끝까지를.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은요. 명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believe라고 하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what he was hearing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오고 있는 구조. 맞네요. 자, 그러면 what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관계대명사 what은요. 이름부터가 관계대명사잖아요. 그쵸?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뭐가 빠져야 돼? 명사가 하나가 빠져 있어야겠죠. 오케이?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에서는 명사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명사는 무슨 자리 들어간다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 들어간다고. 그렇다면 명사가 하나 빠진다는 건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거나 보어가 빠지거나 셋 중 하나가 빠진다는 걸 의미할 텐데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같은 애들 뭐라고 불러요? 문장 성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문장 성분이 빠졌다는 건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죠. 즉 짧게 말하면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어떤 절이 온다? 불완전한 절이 온다. 오케이? 보니까 what he was hearing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네요. 오케이, 그럼 관계대명사 what쓴 거 맞겠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분류 한번 볼게요. 저는요 일반적인 관계사절과 예외적인 관계사절이라는 이름으로 관계사들을 분류를 하는데요. 자, 일반적인 관계사절은요 전부 다 형용사절로서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로 사용된다고? 형용사절로서 사용이 된다고. 그런데 일부 관계사절들은요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게 뭐뭐 있느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즉 2번 시험 문제의 출제 포인트였죠. 이 친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선행사를 포함한 혹은 선행사를 생략한 관계 부사. The place
the time when 같은 경우에 when을 생략하거나 the time을 생략하거나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죠. the time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when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고 그러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된다? 명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관계사임에도 불구하고 명사절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whichever, whoever 같은 복합 관계사가 이끄는 관계사절도 명사류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 건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관계대명사 후 같은 경우에도 뭐뭐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드물게 옛날 어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얘를 문법 문제에 낼 가능성은 적겠죠. 다만 독해 지문에서 나오게 되면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분류는요, 제가 크게 분류를 나눠본 건데 여러분이 혼자서 문법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선지. 자, 4번 선지 같은 경우엔 출제 포인트가 너무 명명백백했습니다. 어떤 거? There is, there are가 나오는 구문에서 수일치를 어디에 지켜야 되느냐? A number of 다음에 복수가 나오는 게 옳으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다르게 말하면 출제 포인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약간은 난이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there is, there are 구문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면요. There is, there are 이 구문의 이름은 존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존재 구문. 왜 존재 구문이라고 할까요?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죠? 뭐뭐가 있다, 뭐뭐들이 있다 라고 해석하잖아요. 어떤 게 있고 없고에 대해서 다루는 구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존재 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문법책들을 보면요. 이 there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유도부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도부사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되게 설명이 안 되는 구문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의문을 사용하게 되면 맨 끝에 isn't ther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부가의문문은 어떻게 만든다고 배웠죠? 앞에 나온 동사와 어울리는 조동사를 사용해 주고요. 뒤에는 그 문장에 주어를 사용해 준다 라고 배웠을 거라고요. 근데 there가 쓰이고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치죠? 이건 예외적인 구문이야. there가 그냥 맨 앞에 있으니까 이걸 써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왜 그렇게 봐야 되냐고요. 아니고요. there는요 일종의 형식 주어입니다. 가주어 it이랑 비슷하게 그냥 주어의 빈자리를 씌워주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름부터가 형식 주어죠. 얘한테 의미, 뜻이 담겨 있을까 안 담겨 있을까요? 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는 반드시 동사랑 수일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아무 뜻도 없어. there's 같은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수일치를 어디에 지켜야 될까? 바로 뒤에 나오는 실질 주어의 수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설명을 듣고서 잠깐 뇌정지가 왔을 수도 있어요. 형식 주어는 뭐야? 실질 주어는 뭐야? 가주어 말고 또 있다고? 비인칭 주어 가주어 외우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형식 주어 there까지 외워야 돼? 그러지 말고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there is, there are 이거를 통째로 그냥 동사라고 분석해버리고요. 뒤에 나오는 걸 주어라고 분석을 해버리자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수일치를 누구랑 시켜야 돼? 뒤에 나온 주어랑 시켜야 되겠죠. 됐죠? 그럼 보니까 뒤에 a number of 다음에 options가 오는 게 맞는지 틀린지는 좀 차치하고 뒤에 보니까 a number of different options 복수 주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there were 나온 거 옳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인 존재 구문을 제대로 사용했느냐? 이거는 점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there is, there are 같은 경우에 하나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there is랑 are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뒤에 주어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수일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주어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당연히 복수겠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주어가 여러 개가 나오면 당연히 동사도 복수로 받아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현대 영어에 들어와서는요, 중요한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 바로 there is, there are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주어 있죠. 주어 1번. 이 친구가 만약에 단수라면 there is라고 사용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어떤 편입시험 문제에서 이게 바로 뒤에 단수가 나왔는데 there is가 맞니? there are가 맞니?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된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there is, there are 이거의 수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다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a number of 다음에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는 여기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a number of가 어디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a number of 다음에는 복수 가사명사가 나온다. 간단하죠? 나머지 친구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a number of랑 비교되는 친구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이 선지에 대해서는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랑 맨날 비교되는 게 누구죠? the number of죠. the number of. the number of는요. 자, of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우리가 볼 필요도 없어요. 왜? the number 이라고 하는 게 진짜 주어가 되고요. of부터는 얘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럼 뒤에 동사는요. 누구랑 수일치를 시켜야 될까요? the number랑 수일치를 시켜야겠죠. 그럼 the number는 여기 s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취급이 될까? 단수 취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a number of는 복수 취급을 하지만 the number of는 무슨 취급을 한다? 단수 취급을 한다. 라는 것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번 문제랑 출제 포인트가 완전히 겹치죠. 어떤 거? remember 다음에 ing가 오냐, 투부정사가 오냐를 구분하라는 거죠. 전에 어디에서 봤던 기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ng를 쓰는 게 옳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해설을 했었으니까 굳이 해설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게 출제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 포인트가 있어서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이 포인트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쭉 읽어만 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출제 포인트는 아니지만 검토 포인트로 담아놓은 게 있는데요. 바로 부정어와 any의 관계입니다. 이 any라고 하는 걸 어렵게 말하면 부정극성 항목 NPI라고도 부르고요. 비단정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있어 보이려고 여기다 적어놓은 것 뿐이고 아실 필요 없어요. 자, 내려가 보면요. 비단정형과 단정형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한번 그냥 쭉 볼게요. 단정형은 사실적인 의미를 가지고요. 긍정문에 사용이 된다. 비단정형은요. 잠재성의 의미를 가지고요. 의문문이나 부정문, 조건문 등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단어들만 볼게요. any, anything, anybody, any. any랑 비슷한 단어들은 전부 다 어느 문장에 사용이 된다? 의문문이나 부정문이나 조건문 등의 사용이 주로 된다. 그리고 some과 관련된 단어들은 주로 긍정문에 사용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ny는 그렇다면 절대로 긍정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긍정문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사용이 될까요? 실현되지 않았고 잠재적이고 불확실하고 이런 의미를 담아내는 긍정문에서는 사용이 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런 문장을 줘놓고 any가 맞겠니? 썸이 맞겠니를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죠. 기본적으로는 안 물어볼 거라고요. 여러분이 영어를 막 전공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any는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에서는 어디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자. 의문문, 부정문, 조건문에만 나온다고 일단은 기억하자.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방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방직이 한 달 남은 시점인데 이제 문법 문제에서 어떤 게 자주 나오고 어떤 게 자주 안 나오는지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any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인가요? 자주 안 나오는 포인트인가요? 잘 나오는 포인트가 아니죠. 그럼 any가 나와서 좀 긴가민가 하다 싶을 때는 다른 선지부터 보시는 겁니다. 다른 선지에 명명백백하게 답인 선지가 있다면 걔를 찍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속어법을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저번에 만들어 드렸던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여러 번 설명드렸었습니다. 일단 누가 봐도 정답인 것 먼저, 누가 봐도 정답이 아닌 것 먼저 걸러내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선지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지. 자, 2번 선지는요. 출제 포인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서 아마도 현재 시제 오타가 있는데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랑 관련된 걸 물어보는 게 아닌가? 일반적이고 항상 일어나는 일들은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게 출제 포인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는데 출제 포인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아시게 되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별표 하나 치고 갈게요. 정말 공무원 시험에 빈출되는 유형이고요. 심지어는 치이든 것, 이 표현이 정말 자주 나와요. 이게 옛날 기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공무원 시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기출 문장인지 공무원 시험 교재인지에서 분명히 봤었던 예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출 선지를 뺑뺑이처럼 돌려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출제 포인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동명사의 태죠. 태라는 건 뭐가 있죠?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죠. 보면 luckily 운 좋게도 she escaped from running over by a truck last night 이렇게 돼 있는데, 자, run over 그러면 치다란 뜻이죠. 타동사로 치다란 뜻입니다. 그럼 얘를 수동태로 써주려면, 그 치인다라는 의미를 갖게 해주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수동태로 써줘야 될 거고, 수동태를 써주려면 어떻게 되죠? being pp꼴로 써줘야 되겠죠. 오케이? 아, 정답이 너무 명명백백하네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걸러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문법 문제의 측면에서 보면요, 항상 나오던 의미의 예문으로 항상 나오던 패턴으로 나왔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먼저 문법 문제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동사처럼 생긴 것들에 먼저 이렇게 밑줄을 긋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먼저 점검하시냐? 첫 번째, 동사인지 아닌지, 즉 동사인지 준동사인지를 파악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수일치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물론 준동사라면 수일치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동사라면 수일치를 해줘야겠죠.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문법 문제를 풀 준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부터 사역동사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다섯 번째, 대동사 위치인지 아닌지, 여섯 번째, 시제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것들을 검토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조건문이나 이런 종속 접속사가 나오는 구문에서는 대과거, 미래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지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점검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구문에서는 과거 완료, 즉 대과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과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하나만 더. 대동사 같은 경우에는 has done 이라던가 has been 이라던가 이런 뭔가 어정쩡하게 생긴 친구가 나왔다던가, do나 does나 did, 비동사 같은 친구들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구문이 있다면 대동사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구분하시는 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사에 밑줄 그어놓고 이 친구들만 제대로 점검하더라도 동사처럼 생긴 거를 푸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점 정말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검토 포인트입니다. 검토 포인트. 부사의 위치라고 써놨는데요. 사실 위치라기보다는 luckily 이런 친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였고요. luckily 같은 부사는요, 문장 부사에 속하는데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법부사, 평가부사, 주석부사 중에서도 평가부사에 속하는 화자지향적 부사 중에 luckily가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이때 강조구문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정말 차고 넘치게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uckily 같은 이런 부사의 형용사형을 it is 형용사 이 자리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여기 검토 포인트로 부사류로 사용되는 명사구라고 적어놨는데, 참 여러분이 독해를 하다 보면은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문법 문제만 풀면은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갑자기 막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last night 이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명사구잖아요. 그쵸? 근데 명사구인데 얘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잖아요. 이거 보어로, 부사로 쓰인 것 같은데 부사로 쓰이려면 전치사 in이라던가 at이라던가 on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은요, 종종 그냥 명사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전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부사류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 읽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글 읽다 보면은 today 라고 시작하는 문장 본 적 있잖아요. 이 today 품사가 뭘까요? 명사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장 내에서 기능은 뭐예요? 부사어로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쵸?
아, 그냥 명사도 부사로 사용이 될 수가 있구나 라고 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부사류의 대표적인 예시들을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괄호를 친 애들은 여러분이 알 필요 없는, 정말 가끔 쓰이는 이런 친구들이라서 형광펜을 쳐드린 것들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형광펜을 쳐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현재 분사도 부사류로 사용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분사 구문이 아닌 현재 분사. 어떤 거냐면 이런 친구예요. boiling hot, freezing cold. 이거 뭐죠? boiling hot 그러면 끓는 듯이 더운 이런 뜻이고요. freezing cold라고 하면은 얼듯이 추운 이런 뜻이잖아요. 보니까 boil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hot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부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네. freez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cold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부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네. 이런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도 괄호를 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괄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차고 넘치게 3번 선지에 대해서도 해설을 한 것 같습니다. 4번 선지로 넘어갈게요. 4번 선지는요, 출제 포인트가 총 2가지고요. 이것도 정말 잘 낸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낮지만요.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asleep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서술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걸 알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분사구문이 제대로 사용됐다는 걸 알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에 대해서 먼저 해설을 해보면요. 우리 분사구문 뭐라고 배우죠? 분사구문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고 칠게요. 이런 구문이 있으면 어떤 애죠? 자,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은요, 종종 부사절이죠. 그러면 부사절은 종속절이니까 중요한 절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절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절이에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게 길면 우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더러워요. 주절은 좀 길어도 이해를 해주겠지만 부사절은 길면 좀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부사절의 길이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첫 번째, 접속사를 일단 삭제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삭제 가능. 두 번째,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똑같으면, 다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어떠면? 똑같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주어 두 번째 거, 종속절의 주어를 삭제시킬 수 있다. 이번에도 뭐라고 썼어요? 삭제 가능. 세 번째, 얘가 제일 중요하죠. 얘는 초록색으로 할게요. 동사는 반드시 뭐로 고쳐줘야 된다? 동사의 ing꼴, 현재 분사꼴로 고쳐주어야만 한다. 이건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동사가 비동사였어. 오케이? 동사가 비동사였어. 그러면 being으로 고치게 되겠죠. 그럼 being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생략시켜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죠. 오케이? 그렇다면요, 분사구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삭제 가능한 친구들은 그냥 삭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검토하지 마시고요. 이 친구를 봐야죠. 얘가 삭제 가능한 조건에 놓여져 있니? 안 놓여져 있니? 이거를 보시라고요. 보니까 while watching 여기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네요. 생략되어 있다는 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어떤 관계라는 거죠? 같은 관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my mother often falls asleep. 내 엄마는 종종 잠에 듭니다. 언제? while watching a movie. 내 엄마가 영화를 보던 중에. 말이 되죠? 해석이 어색하지 않죠? 주어 삭제 조건 충족시켰네. 괜찮네. 두 번째, 자, 의미상 주어를 판단했으면 엄마가 영화를 보는 거죠. 보는 거 맞죠? 봄을 당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능동으로 사용한 것도 맞네. PP로 쓰는 거 아니겠네. 이것도 체크됐네요. 하나 더. 타동사는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선 능동으로 사용돼야 돼요? 수동으로 사용돼야 돼요? 능동으로 사용돼야만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뒤에 a movie라고 하는 목적어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ing가 사용된 거 맞네. 아, 이거 어떻게 분석하더라도 맞는 문장이구나.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됐죠? 두 번째 출제 포인트.
My mother often falls asleep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fall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를 몰랐더라면 이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겁니다. 자, 제가 적어드리는 표현들은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따라 읽어볼게요.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속도를 높여서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이거 5번만 읽어보세요. 영상 잠깐 멈추고. 이게 생각보다 사실 턴은 발음이 잘 안 붙거든요. 근데 fall, get, go, become까지는 되게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에요. 자, 그런데 뭐뭐가 되다라는 건 뭐뭐가라고 하는 빵꾸가 보이시나요? 동사라 함은 기본적으로 달리다, 먹다 이런 것처럼 그것만 말하더라도 의미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뭐가 되다 이런 식으로 의미에 빵꾸가 뚫려 있잖아요. 의미에 빵꾸가 뚫려 있다는 건 뜻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불완전 동사라고 불리는 이유인 건데 뭐 이 표현 알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뜻을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보충해주는 말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뭐가 온다? 보어가 따라오게 된다. 근데 보어 자리엔 종종 무슨 품사가 온다? 명사나 형용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f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가 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뒤에 뭐가 따라 나와야 되니까 보어가 따라 나와야 되니까 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 맞겠다 라는 걸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asleep이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A로 시작하고 있죠.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반드시 서술적으로만 사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술적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의 반대말은 제한적,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인데요. 서술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서술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건요. 보어 자리에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한다. 서술어 자리에 등장한다. 오케이? 제한적, 한정적으로 사용된다는 건요.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요. 반드시 어느 자리에만 나와야 된다고? 보어 자리에만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출제 포인트였었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4번 선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해설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두 문제밖에 해설을 안 했는데요. 시간이 30분이나 지나버렸죠? 제가 여기에서 더 해설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지쳐 떨어질 것 같아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한번 끊고요. 다음 강의는 이어서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이해하기 어려웠거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파트가 있다면 제 단톡방에 들어와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댓글을 통해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방직 이제 한 달 남았죠. 이번 강의가 여러분의 지방직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영어의 자신감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